안녕하십니까. 이번에 LLM in a Flash 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 Inference with Limited Memory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강윤입니다. 해당 논문은 애플에서 출간한 논문입니다. 저는 전에 GPT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은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오픈 AI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LLM 환경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애플은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해당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발표를 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읽는 속도가 빠르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로 쓰는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인 메모리는 아까 말했듯이 레지스터나 캐시에 비해서는 생산 단가는 싸지만 읽는 속도는 느리고 용량 더 큽니다. 플래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단가는 낮지만 읽는 속도는 느리고 저장 공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생산 단가를 줄이면서 LLM과 같은 인공지능을 아이폰에 구동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와 플래시 디스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아까 언급하듯이 간단합니다. 일단 언어 모델과 같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 능력과 연산 능력을 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저장소와 디램 부하의 조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이고 그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윈도잉과 로우 컬럼 번들링 기법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하를 막고 성능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입니다. 먼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디램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많이 뒤처집니다. 보시는 것 같이 1GB/s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10GB/s가 있는데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에서 전송 속도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LLM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윈도잉과 행렬 번들링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그림 A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의 무작위 읽기 처리 능력을 보는데 스레드 수와 청크 크기에 따라서 처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의 느린 읽기 속도는 전체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큰 덩어리를 읽음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과 저장소와 플래시 컨트롤러 사이의 병렬성을 활용하여 읽기 연산을 병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읽기 처리량을 높여 전체 추론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더 빠른 추론 능력을 달성함으로써 LLM이 더 매끄럽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D램의 필수적인 그러나 희소하지 않은 FFN 데이터만을 유지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렐루 활성화 함수에 의해 생성된 희소 패턴을 사용하여
전체 모델을 로드하지 않고 추론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랭키 예측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림 A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파란색 곡선은 OPT 6.7B 모델, 즉 아이폰에서 이제 구동하려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예측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감지된 토큰의 사전 활성화 값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린 곡선은 상향 투사에 의한 사정 활성화 값을 나타냅니다. 이 곡선, 이 두 곡선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는데, false 네거티브 표시가 된 부분은 예측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는 활성화되지 않는 유런을 나타냅니다. 이는 메모리 로딩 전략을 세심하게 조정함으로써 전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이제 그림 B를 보시면은 블록 다이아그램 보면은 저랭크 예측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상향 투사 FC와 렐루 활성화 사이에서 삽입된 이 저랭크 예측기는 중간 유런들이 실제로 활성화될지를 예측을 합니다. 이는 상향 투사를 수행한 대신 어떤 중간 유런들이 활성화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필요한 메모리를 로드하고 더 가벼운 모델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모델 크기에 걸쳐서 효과적이고 크고 작은 규모의 모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모델의 크기와 관계없이 메모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이폰이 LLM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학습에서 신경망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된 기법은 이제 팔콘 7B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10번째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신경막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법론입니다. 그림 A를 보시면 집계된 신경 사용량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X축은 윈도우 크기, Y축은 퍼센트 사용량입니다. 그래프의 청록색 선은 윈도우 크기에 따른 신경 사용량을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윈도우가 커질수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경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윈도우 내에서 더 많은 신경 데이터를 재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데이터 전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한 이 기법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단의 초기 윈도우 상자에서는 시간 t에 활성화 신경들이 있는데 각 신경은 특정 토큰에 대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단의 슬라이딩 윈도우 상자는 t 플러스 1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토큰 was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오직 몇 개의 데이터만이 변경돼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하지 않는 신경 데이터는 언로드하고 새로운 신경 데이터를 로드함으로써 메모리 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윈도우 내에서 필요한 신경 데이터만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거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전송량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D램 사용을 최적화하고 메모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 양에 따라 최적화되며 이는 시스템의 메모리 한계를 고려하여 D램의 활용과 데이터 전송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경망은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전체적인 성능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PT 6.7B 모델의 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활성화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데이터 전송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경망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뉴런 그림을 보시면은
뉴런들 사이에서 공동 활성화된 패턴을 나타내는데 이제 네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신경망 내 뉴런이 얼마나 자주 함께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A는 이제 공동 활성화 강도라는 제목의 그래프로 X축은 공동으로 가장 많이 활성화된 뉴런을 나타내고 Y는 해당 뉴런들이 활성화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특정 뉴런과 높은 확률로 공동 활성화되는 뉴런 그룹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빈도가 높은 뉴런일수록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뉴런 활성화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가장 자주 활성화하는 뉴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B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공동 활성화 비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다른 모든 뉴런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동 활성화 뉴런을 의미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모든 뉴런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거의 항상 공동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는 신경막의 업 프로젝션과 다운 프로젝션에 상응하는 열과 행을 번들링하는 전략의 근거가 됩니다. C와 D는 네 번째 가까운 친구로 여덟 번째 가까운 친구의 공동 활성화 분포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가까운 친구는 평균 86%의 빈도로 공동 활성화되며, 이는 여전히 높은 비율이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여덟 번째 가까운 친구는 공동 활성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이 뉴런이 다른 뉴런과 공동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아이폰을 쓰는데 사용하는 앱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앱에 이제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로 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번들리 전략이 정크 크기를 증가시켜서 데이터 읽기의 효율성을 두 배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정크 그림. 뉴런과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플래시 메모리에 번들링함으로써 모델의 처리량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활성화가 매우 높은 뉴런의 중복 로딩을 야기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추론에 더 나은 뉴런 번들링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프레딕션 아웃풋을 보시면은 비활성화 렐루 함수를 통해서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비활성화된 부분을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가까운 친구의 근거를 통해서 번들링하고 묶고 이걸 정크 형식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을 한번 보면은 D램의 절감과 속도 향상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결국엔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폰을 LLM을 구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이 플래시 메모리 간의 이 균형이, 전송 속도에 대한 균형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제 한번 보면은 예측과 윈도잉과 번들링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D램을 6.5기가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단 이제 0.2기가로 구동을 할 수 있고, 레이턴시도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모델이어도 더 획기적으로 메모리와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아이폰에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 논문의 핵심이 되겠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핸드폰 10기가, 8기가 램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고적화 환경을 만드는 게
다른 회사에서도 요즘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LLM 효율 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윈도우 방식과 행렬 번들링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 효율을 상당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팔콘 7B와 OPT 6.7B가 있는데, 왼쪽 각자 이제 왼쪽 막대는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메모리 양이고 레이턴시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들 모두 사용했을 때 레이턴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GPU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서 나이브 접근법에 비해서 이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지연 시간이 줄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볼 수가 있고, 이는 이제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능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LLM in a Flash 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 Inference with Limited Memory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강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